네, 반도체공학 7주차 강의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솔라셀에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음의 전력을 띈다는 것은 전력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라이트닝 빛의 세기가 이제 2의 마이너스 알파 x에 비례한다고 배웠고, 이 알파는 이제 흡수 계수. 그래서 이 공식이 뜻하는 것은 알파가 이제 크면 클수록 흡수가 더 그만큼 잘 되는 것이고,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그만큼 줄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물질 반도체 소자마다 물질 종류마다 이제 알파의 변화가 달라지는 그래프인데, 전 빛의 에너지만큼 전 에너지 영역에 걸쳐서 이제 실리콘은 이제 거의 두드러지기 없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일정 에너지 이상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만큼 갈륨 아세나이드로 솔라셀을 만들 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그만큼 짧기 때문에 더 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EK 플롯 상황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EH 페어를 그만큼 잘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이 좀 더 좋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이제 포논 K가 있어야 되고 트랩을 한번 거치는 게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EH 페어가 생성이 적고 좀 더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아까 위에 그래프에서 봤듯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좀 더 길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제 실리콘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솔라셀을 만들 때에는 이거 두 개를 잘 가성비를 조사해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숏서킷 커런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이런 공식에서 솔라셀 때문에 생긴 이 텀을 더해주고, 그래서 G는 이제 홀 제너레이션 레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액세스 홀 커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V가 전압이 0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J를 드리프트 커런트 텀 없이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0일 때, X가 0일 때 이제 숏서킷 커런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은 숏서킷 커런트를 늘리려면 디퓨전 랭스를 늘려야 된다는 말이고, 다이렉트 갭 세마이 컨덕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크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디퓨전 랭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흐르기 때문에 그 정션의 포지셔닝을 잘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고, 인다이렉트 갭 세마이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랭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트랩이 적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펙트나 임퓨리티가 좀 적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 오픈 서킷 볼티지 같은 경우는 전류가 0일 때의 전압인데, 이건 위에 공식에서 이제 전류를 0으로 두고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VOC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이제 VOC와 ISC가 만나는 이쪽이 이제 맥스 파워인데, 그래서 맥스 파워 아웃풋 이제 최종 아웃풋 파워를 이제 구해줄 때는 ISC의 VOC에다가 이제 레이트인 FF까지 곱해 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챕터 5는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가 모스 캐패시터는 이제 메탈과 옥사이드와 실리콘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배웠고요. 이제 세 개가 다 페르미 레벨도 다르기 때문에 세 개를 붙이게 되면 페르미 레벨 얼라인이 일어나면서 밴드 밴딩이 발생하게 되고, 밴드 밴딩이 발생한다는 것은 빌트인 포텐셜이 이제 발생한다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트인 포텐셜이 발생했을 때 이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플랫 밴드 볼티지를 가해주면 이제 이쪽 게이트에다가 이제
음의 전압을 가해주면 이제 여기에 올라가면서 평평해지는데, 그래서 플랫 밴드 볼테이지를 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 밴드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바큐um 레벨과 페르미 레벨의 차이인 워크 펑션, 실리콘의 아니 메탈의 워크 펑션과 이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이제 플랫 밴드 볼티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 서브스트레이트가 깔린 반도체에서 플랫 밴드 볼티지는 아까 말했듯이 음의 볼티지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근데 게이트 볼테이지가 이 플랫 밴드지보다 더 네거티브 상태일 경우에는 이제 서피스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배웠었는데, 그럼 이쪽에 음의 음전화가 쌓이게 되고 그에 대응하는 홀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Q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배웠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입장에서는 플랫 밴드보다 이제 더 이쪽 게이트 쪽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도 밴드 밴딩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이쪽 밴드 밴딩이 발생하면서 이쪽에 생기는 전압을 이제 서페이스 볼테이지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사이에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홀이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카페시스턴스를 구하게 되면 여기 두께인 T옥스분의 이실론 OX로 C옥스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VG를 구하게 되면 V 플랫 밴드와 여기서 걸려있던 서피스 볼티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옥사이드 사이에 걸려있는 V옥스, 이런 이거 세 개를 다 이제 VG가 이거 세 개 이제 다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이쪽 밴드 밴딩이 이제 V옥스에 비해서 적다면 이걸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는데, 그래서 Q 어큐뮬레이션을 마이너스 C옥스 곱하기 VG 마이너스 VFB로 이제 플랫 밴드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V옥스는 결국 C옥스분의 마이너스 Q 서브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VG가 이제 V 플랫 밴드보다 큰 경우에는 서피스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양의 전압이 이제 들어가는 만큼 이쪽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 양의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이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전압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발생하기 어렵고, 여기서 아이오나이즈드 도펀트들이 아이오나이즈드 되면서 음을 띠게 되고, 이것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이 생긴 만큼 이 전기적인 절연의 두께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T옥스 더하기 디플리션 위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시리즈 카페시스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적어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 볼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VG가 VT를 넘기는 경우인데, 그래서 VT라는 것은 이게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서피스 쪽에서 이제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처럼 보이는 그 전압을 이제 문턱 전압이라고 배웠는데, 일렉트론이 많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일렉트론과 벌크에서 있는 홀 그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같아지는 그 시점이 이제 문턱 전압이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그 말은 즉슨 이쪽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서피스에서 페르미 레벨과 컨덕트 사이, 그리고 벌크 기준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사이, 이 거리가 같아져야 이 조건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A랑 B가 같은 경우, 그 말은 즉슨 A는 C고 B는 D이기 때문에 C랑 D가 같은 경우, 그러면 문턱 전압 이만큼 밴드 밴딩이 이루어진 이만큼이 이제 서피스 전압인데, 이 서피스 그 포텐셜인데, 이만큼 서피스 포텐셜이란 건 결국 이 C랑 D를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랑 D랑 더해준 게 이 서피스 볼티지랑 같은데 그 말은 C랑 D랑 더해준 거랑 같고 그 말은 C랑 C 곱하기 C 아니, C 더하기 C가 이제 서피스 볼티지랑 같고 그 말은 즉슨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B의 두 배가 서피스 볼티지랑 같아지면 이제 그게 문턱 전압이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E 파이 B가 서피스 포텐셜이랑 같아지면 그게 스레스홀드 상태라고 배웠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문턱 전압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정의했던 VG에다가 파이 S 대신에 E 파이 B를 넣어주면 이제 이게 문턱 전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었고 결국 바디 도핑을 높여주게 되면 벌크의 바디 도핑을 높여주게 되면 그 이쪽 서피스에도 그만큼 더 많이 홀을 아니 일렉트론을 이제 생성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문턱 전압이 높아진다는 것이 되고 T 옥스가 많아지면 T 옥스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전압을 여기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문턱 전압이 높아진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스트롱 인버전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VG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었는데 앞서 존재했던 그 디플리션 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턱 전압 상태에서 거의 최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거의 증가하지 않는 WD max로 고정이 되고 반전 전화가 이제 게이트 전화를 대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전 전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WD max는 이런 식으로 E5B 상태에서 정의가 됐고 V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반전 전화까지 이제 적어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앞선 이쪽 텀이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VT였기 때문에 Q 인버전 반전 전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CX 곱하기 VG 마이너스 VT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벌크에서 서멀 제너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못 쓴다고 했고 사실상 오늘날에는 이런 거를 안 쓰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쓴다고 배웠는데 이것은 이제 이쪽에 이제 n 플러스를 4단자 형식으로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4단자죠. 그래서 VG가 0일 때는 이제 NPN이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VG가 문턱 전압을 넘겼을 때 N 플러스에서 일렉트론이 이제 넘어가서 채널을 형성하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보통의 이런 형식을 VG가 0일 때 전류가 안 흐르는 종류를 이제 인언스먼트 타입 디바이스, VG가 0일 때 컨덕팅 전류가 이제 흐르는 경우를 디플리션 타입 디바이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P바디 N 플러스 게이트를 쓰면 P바디를 쓰는 것인데 만약에 P 플러스 게이트에 P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이제 P 플러스 게이트는 이제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리콘의 아니 메탈의 이제 워크 펑션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앞서 배웠던 V 플랫밴드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게이트 볼테이지를 가하면 V 플랫밴드로 갈 것이 VTH로 가야 되기 때문에 VTH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N 플러스 게이트에 P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조합을 사용을 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